여러분 다들 주식에 관심 있으신가요? 요새 주가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싶어도 일단 말들이 너무 어렵죠. 이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언제 왜 탄생했는지 알고 나면 아마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눈도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가 탄생한 그곳 유럽의 네덜란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중세 유럽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 정말 값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많이 나는 향신료예요. 그 중에서도 후추가 대표적인데요. 한때는 후추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적도 있었대요. 이런 향신료가 머나먼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오려면 바닷길로 인도양, 홍해와 지중해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중간 상인들의 손을 거쳤고요. 값도 비쌌던 거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는 향신료를 직수입해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남쪽으로 아프리카를 빙 돌아서 인도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세계 지도를 아는 저나 여러분은 쉽게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로켓 타고 달나라 간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까지 항로 개척에 성공합니다만 항로가 개척된 이후로도 아시아 항해는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배가 갔다가 오는 데에 몇 년은 걸렸고 그나마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더 많았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할 돈과 깡이 되는 건 한 나라의 왕 정도였죠. 그럼 평범한 상인들은 어떡하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상인들 여럿이 각자 주머니 사정에 맞게 돈을 내서 아시아로 갈 상단을 구하는 거죠. 배가 향신료를 싣고 무사히 돌아와서 돈을 벌면 수익금을 각자의 투자 금액 비율에 맞춰서 나누는 겁니다. 간단하죠? 물론 배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인들은 각자 자기가 투자한 돈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패가망신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진 거죠. 최초의 주식회사는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네덜란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유럽을 관통하는 라인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강을 타고 유럽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바다로도 북유럽 곳곳으로 가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육이 활발했고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는 명목상 스페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도시가 힘을 합쳐서 독립을 선언했고 자체적인 공화국 의회를 출범시켜서 독립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 들어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동방무역에 직접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1595년에 첫 함대가 출발했고요. 1599년 야콥 판 넥이 지휘하는 함대는 무려 투자금의 400%, 그러니까 4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이제 네덜란드에는 무려 14개나 되는 회사가 세워져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마다 사람 모시기 경쟁을 하느라고 능력 있는 선원도 배도 부족했거든요. 이 당시 네덜란드는 막 탄생한 나라였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14개나 되는 회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는 건 도저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의회가 설득에 나섭니다. 14개 회사를 합쳐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무역회사 하나를 세우자고 한 거죠. 그 결과 1602년 네덜란드의 동방무역을 전담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합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곧 투자자 공개 모집에 들어갑니다. 21년 뒤 동방무역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투자자들에게 그동안의 회사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해산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투자자 모집은 한 달 동안 진행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모집이 진행된 곳은 동인도 회사 이사 중 한 명의 가정집이었는데요. 바로 이 집에서 일하던 하녀도 투자자 명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분은 무려 자신의 반년치 일당을 투자했대요. 그야말로 네덜란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행사였던 셈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느냐? 물론 동방무역이 워낙 남는 장사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의회가 직접 나서서 만든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시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이런 이벤트가 가능한 나라는 지구상의 네덜란드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시민들은 세금이나 내고 이득은 소수의 왕과 귀족들이 다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21년이나 기다려야 돈을 번다니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이사진은 투자 정관에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자신의 투자 지분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 가능함.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투자 지분을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조항이 주식이라는 커다란 발명품을 낳게 됩니다. 지분을 거래하려면 우선 지분을 거래할 사람을 찾아서 가격 협상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 명부가 있는 동인도에서 건물까지 직접 가야 됐어요. 그 명부에 A가 투자한 지분 3,000원을 B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당연히 아무나 적을 수는 없고요. 동인도에서의 이사 2명이 확인을 하고 소정의 거래 수수료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요, 거래를 할 때마다 이렇게 동인도에서까지 가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암스테르담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인
동인도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200원이에요. 그런데 정보 수집을 해보니까 한 달 뒤에는 150원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옆집 사는 이대리도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해보니까 한 달 뒤에 가격이 250원으로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김 과장하고 이대리는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은 한 달 뒤 암스테르담에서 이대리를 만나서 동인도에서 지분을 200원에 넘기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김 과장은 자기 예상보다 50원 비싸게 팔 수 있는 계약이고 이대리는 자기 예상보다 50원 싸게 살 수 있는 계약인 셈이죠. 이렇게 계약을 하고 한 달이 지나고 보니까 김 과장 예상대로 동인도에서 지분이 150원이 됐어요. 김 과장은 시세보다 비싼 200원의 지분을 팔 수 있으니까 50원 이득을 보고 이대리는 시세보다 비싼 200원의 지분을 사야 하니까 50원 손해를 보는 셈이죠. 주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개념인지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선물 거래 혹은 선도 거래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 계약을 맺고 계약일이 됐을 때 그걸 현물로 갚거나 현금으로 청산하는 거죠. 그런데 상인들이 선물 거래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수준의 지분이 없어도 지분을 팔기로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한테 없는 물건을 파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개념이죠. 바로 공매도입니다. 요즘 공매도는 남에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미래에 그 주식을 사서 빌린 사람한테 돌려주는 걸 말해요. 이렇게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건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로 이용한 주가 조작 시도가 있었어요. 작전 세력이 공매도 물량을 마구 쏟아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득을 보는 거죠. 대단하죠? 주식시장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중요한 개념들은 그때 전부 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일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만든다 이런 발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상인들은 대부분 구멍가게나 운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머나먼 바다 너머로 탐험을 떠나거나 거대한 공장을 짓거나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깔거나 모두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의 힘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보다 거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을 대하는 자세나 종목을 고르는 자세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거죠. 물론 당장 돈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